구독자님, 최근에 자동차 커뮤니티 정말 뜨겁죠? 그 자동차 보험 수리 방식 바뀐다는 소식 때문에요. 이게 다음 달부터 바로 적용된다는데 유명 자동차 유튜버들이 막 이거 악법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심지어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더라고요. 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까지 시끄러운 걸까요? 네, 논란이 아주 뜨겁습니다. 오늘 저희가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여러 기사나 또 국회 보고서 관련 자료들 쭉 보면서요. 이 자동차 보험 약관 개정 논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뭐가 바뀐다 이걸 넘어서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건지, 그 뿌리가 뭔지, 그리고 이게 결국 구독자님께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선 핵심부터 말씀드리면요. 8월 16일부터입니다.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수리비 보험금 주는 기준 있잖아요. 네네. 그게 기존에는 순정 부품, 그러니까 OEM 부품 기준이었는데 이제는 품질 인증 부품, 그러니까 넌 OEM 부품 기준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품질 인증 부품이요? 그게 정확히 뭐죠? 그건 이제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증 기관이 있어요. 한국자동차부품협회. KAPA라고 거기서 순정 부품이랑 성능이나 품질이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인증해준 부품이에요. 근데 가격은 순정보다 평균 한 30에서 40% 정도 싸죠. 그러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더 싼 부품 기준으로 보험금을 계산해서 지급하겠다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수리비 부담이 줄고 결국 보험료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거다. 이게 보험업계 주장이죠. 실제로 뭐 자동차 보험 손해율, 그러니까 보험사가 받은 돈 대비 나간 돈 비율이 지금 손익분기점인 80%를 훌쩍 넘어서 82.5%라고 하니까 5월 기준이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비용 절감이 시급해 보이긴 하네요. 분노하고 계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유명 유튜버 모트라인이나 김한용의 같은 데서도 엄청 비판했듯이 이게 사실상 소비자의 부품 선택권을 그냥 빼앗는 거 아니냐는 거죠. 네, 그게 핵심 비판입니다. 보험금이 이제 인증부품 기준으로만 나오니까 만약에 구독자님께서 그래도 난 내 차에 순정 부품 쓰고 싶다 하시면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 그 차액은 그냥 고스란히 구독자님 돈으로 메꿔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청원 내용 보니까 목숨이랑 직결되는 건데 내가 타는 차 회사 부품을 우선 못 쓰게 하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그리고 정품 아닌 부품 쓰면 불안한데 그건 왜 소비자가 감당해야 하냐 이런 주장도 공감을 많이 얻고 있어요. 심지어 그렇게 순정 부품 안 써서 아낀 돈은 대체 누구 배를 불려주는 거냐 이런 날선 비판까지 나왔더라고요. 특히 예전에 과거에 정부랑 제조사가 나서서 안전운전의 시작은 정품 부품입니다. 뭐 이런 캠페인까지 했었잖아요. 맞아요. 기억나요. 그걸 생각하면 지금 와서 이렇게 정책을 바꾸는 게 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죠. 그리고 인증기관인 KAPA 자체를 못 믿겠다. 이런 목소리도 꽤 있고요. 신뢰도 문제도 있군요. 네, 실제로 2023년 기준으로 보면요. BOEM 부품, 그러니까 이 인증 부품 사용률이 0.5%밖에 안 돼요. 네, 0.5%요? 거의 안 쓴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만큼 소비자들이 아직은 불신이 깊다는 거죠. 뭐 내구성이나 수명, 또 소음이나 진동 이런 문제들에 대한 우려도 크고요. 점에 밀어붙이는 걸까요? 단순히 보험사 손해율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뭔가 근본적인 이유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 문제의 뿌리를 찾으려면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2015년으로 가야 합니다. 그때 대체 부품 인증 제도라는 게 처음 도입됐거든요. 2015년에도 비슷한 게 있었군요. 네, 그때도 목표는 지금이랑 비슷했어요. 특히 외산차들 부품값 비싸니까 수리비 부담 줄이고 그걸로 보험료 좀 안정시키고 또 국내 중소부품 업체들 좀 키워보자 이런 거였죠. 그런데 그 제도가 결국 제대로 작동을 안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2018년에 나온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를 보면 아주 명확하게 나와요. 제도 시행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인증부품 활용 실적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저조했는데요. 2015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팔린 인증부품 전체가 3,125개인데 그중에서 보험 처리된 건 딱 6건이었어요. 네, 6건이요. 거의 없는 수준인데요. 네, 그러니까 뭐 국내 부품 업체 성장 촉진 효과도 당연히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죠.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었던 겁니다. 아니, 왜 그렇게 실패했을까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원인이 좀 복합적인데요.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게 바로 완성차 업체의 디자인권 문제입니다. 디자인권이요? 네, 현행법상 자동차 부품 디자인을 20년 동안이나 보호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부품 업체들이 합법적으로 국산차 대체 부품을 만들어서 팔기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죠. 아, 법적으로 막혀 있군요. 네, 거기에다가 또 완성차 업체랑 부품 업체들 간의 아주 오래된 종속적인 관계? 이것도 문제고요. 정비 업체들도 사실 인증 부품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소극적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소비자들의 그 OEM 부품 선호 현상, 인증 부품에 대한 불신,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막 얽히고 설켜 있었던 겁니다. 결국에는 그 2015년에 도입했던 제도가 실패했던 근본 원인? 그러니까 뭐 디자인권 같은 이런 구조적인 장벽은 그대로 놔둔 채로 맞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보험금 지급 기준 자체를 바꿔버리는 훨씬 더 뭐랄까 강제적인 방법을 그냥 들고 나온 거네요. 네,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죠. 그러니까 뭐 자발적인 참여나 인센티브, 예를 들어 OEM 부품 가격의 25% 돌려주는 특약 같은 거요. 이런 걸로는 안 먹히니까 아예 그냥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밀어붙인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보험료 안정화, 비용 절감 이런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해결되지 않은 시장 구조의 문제가 딱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그냥 진행되다 보니까 당연히 소비자의 선택권 문제, 또 안전에 대한 우려, 나아가서 정책 자체에 대한 불신까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금융감독원도 이런 여러 우려들을 검토 중이라고는 밝혔지만 당장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구독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불안감을 느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과연 이 변화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소비자를 위한 길일지 좀 의문이 많이 듭니다. 바꿔버리는 것이 과연 대체 부품 활성화라든지 보험료 안정화라는 그 본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건 그냥 소비자의 불안감과 부담만 키우고 결국 보험사의 재정적인 부담만 좀 덜어주는 그런 미봉책에 그치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